안녕하세요. 마음의 책장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인생의 소중한 답을 찾아 나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떤 분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시지만 어떤 분은 미간에 깊은 주름을 잡은 채 무언가에 화가 나 있는 듯한 모습이죠. 조선 최고의 천재라 불렸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말년의 복은 하늘이 내리는 행운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가꾼 태도의 완성이다. 똑같이 나이가 드는데 왜 누구는 더 외로워지고 누구는 더 편안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약용 선생이 발견한 말년 운을 바꾸는 5가지 결정적 태도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바꾸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서운함입니다. 내가 젊을 때 어떻게 살았는데? 자식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며 처음엔 가벼운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원망이 습관이 되면 결국 내 인생 전체를 어둠으로 몰아넣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내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얼마나 원망이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재난은 발밑에서 생기고 복은 작은 선행에서 삭튼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바깥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고 단언했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지만 아들들은 사업과 직장일로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죠. 처음에는 그 어르신도 다 소용없다며 술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이 찌든 얼굴을 보시고는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건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구나. 참 고마운 일이구나. 이렇게 원망을 멈추고 혼자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동네 도서관을 다니셨습니다. 신기한 건 그때부터입니다. 아버지가 편해 보이니까 자식들이 더 자주 전화하고 찾아올 때도 밝은 표정으로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그 상대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신가요? 그 화살을 거두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먼저 안아주세요. 말년 운이 나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맥에 대한 집착입니다. 젊을 때의 화려했던 사교 모임, 인맥이 곧 능력이라 믿었던 시절의 기억 때문에 텅 빈 휴대폰 전화번호를 보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모임에 나가고 기빨리는 사람들과 허탈한 시간을 보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 사귄다. 이것은 차가운 냉정이 아닙니다. 나의 한정된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시절에도
함부로 사람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시기하는 자를 멀리하고 오직 진리와 도를 논할 수 있는 자들만 서신을 주고받았죠. 하수는 외로움이 두려워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만나고 나면 허탈함만 남지만 고수는 만나서 비교하고 자랑질하는 관계는 과감히 끊습니다. 대신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진짜 친구 한두 명과 깊게 교류하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내 곁에 남는 사람은 결국 적어지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죠. 사람의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관계의 숫자를 줄일 때 비로소 나 자신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사람이 되었을 때 말년의 운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에게 가장 힘든 게 바로 자식으로부터의 독립일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는데 이제 와서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으니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서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도와도 소용이 없고 너희가 스스로 설 수 있다면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하다. 부모는 자식을 기르는 존재지 삶을 설계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경고한 것이죠.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는 순간 부모의 불행과 자식의 고통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준 것은 사랑이지 부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자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자식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식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나 자신이 더 즐거울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독립적이고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자식에게서 눈을 떼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말년을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말년의 돈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품격 있는 노년은 아니더군요. 수십억 자산가인데도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떨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고 궁색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정약용 선생은 검소함의 가치를 높게 생각했습니다. 검소함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다스려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행위다. 선생은 평생을 청렴하게 지내며 부귀는 덩구름 같고 공명은 석은 새끼줄과 같다고 했습니다. 말년의 품격은 명품 가방이나 외제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다려입은 옷차림, 단정한 식탁,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 이것이 진정한 풍요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허례허식에 돈을 쓰지 마세요.
대신 나를 위해 건강한 음식을 사고 가끔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말년운을 지키는 네 번째 열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입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하냐? 이 말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커튼을 닫는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7순이 넘은 나이에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았죠. 그는 머리에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다고 해서 다 선비가 아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 자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배움은 뇌를 젊게 하고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거창한 전공 공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유튜브로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는 것,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멋지게 찍는 법을 익히는 것, 젊은 세대의 신조어를 이해해보려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꼰대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기에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멈춘 노인은 그냥 늙은이지만 계속 배우는 어르신은 지혜로운 스승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말년운을 바꾸는 5가지 태도를 알아봤습니다. 남 탓하지 않기, 관계 정리하기, 자식에 대한 걱정 내려놓기, 검소한 품격 유지하기,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기. 이 5가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결국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뜻일 겁니다. 남의 인생, 자식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말년의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 에너지를 쓰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우아한 노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